안녕하세요. 철강 파이프 알려주는 문자 스틸맨 철다방입니다. 오늘은 철강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철강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근래에는 증치세 폐지에 맞물려서 240불 상승 등 중국 열연 코일 가격이 1100달러를 기록, 미쳤나 싶을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주로 철강석이 되겠죠. 철강석 상승을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900달러, 1000달러가 넘어가는 이런 가격을 저는 수급 상황이 더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수급 상황을 알 수 있다면 향후 가격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보다는 그런 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조광 생산량입니다. 조광 생산량을 보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역시나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는 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드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19년 대비 20년은 마이너스 0.8% 성장, 1,400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죠. 20년도에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상반기, 그 중에서도 3월에서 6월이 감소율 최대 구간이고요.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1년 초에 증가율 최대치 피크를 찍습니다. 19년도 생산량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고 20년 그래프는 2월부터 4월 최저값을 찍으며 4월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세계의 조광 생산량을 봤고요. 뒤에 자세하게 분석할 거라 대략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기존 영상에서는 철강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영상의 요점은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50% 이상을 차지, 조광 생산, 즉 철 생산량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조광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19년도에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4% 비중을 차지했고요. 20년도에는 57.6%까지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마이너스 0.8%, 즉 1,400만 톤이 줄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6.1%, 약 6천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소비는 대략 수출 5%에 내수 95%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철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되고 내수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월, 매년 2월은 다른 달과 달리 날짜가 짧고 춘절이 껴있는 등 변수가 많아 조업일수가 적어서 예외로 봐야겠습니다. 20년 1월에서 3월 생산량이 전년 19년 대비 생산량과 비슷하지만 19년 말에 생산량이 증가하던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초에는 생산량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4월 증감률은 0%지만 3월 대비 500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5월, 6월에는 4%대로 증가를 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9%, 8%, 7%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했고 21년 초에는 최대치를 찍습니다. 19년의 생산량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20년의 생산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4월을 기점으로 쫙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19년 대비 8.8% 감소했습니다. 20년 상반기 3월에서 7월경 최대치 감소 구간이 있고요. 하반기에 점차 예년 수준, 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양입니다. 19년 생산량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20년 생산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설명을 끝냈고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국, 그리고 세계의 나머지입니다. 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20년 초 3월까지 생산량이 늘지 않았고요. 4월부터 500만 톤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이 4월이라는 시점은요, 우한 지역을 코로나 때문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봉쇄 폐쇄했다가 4월 초 우한 봉쇄를 풀면서 중국은 코로나를 잡았다고 선언하며 경기 부양을 시작한 때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납니다. 19년과 비교한 생산량을 5월부터 보게 되면 5월에는 400만 톤, 6월에 400만 톤, 여기는 800만 톤, 700만 톤, 1000만 톤, 1100만 톤 등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요. 21년도 초에는 1월에는 19년 대비 1300만 톤, 1000만 톤, 3월에도 무려 1300만 톤 증가를 기록합니다. 19년 1월에서 3월 생산량의 총 합이 2억 3천만 톤이었는데 21년에는 2억 6,800만 톤으로 3,800만 톤 증가했고요. 증가율은 16.5%를 기록합니다. 이 20년 4월 이후 이 생산량 증가 흐름을 보면은 코로나를 잡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수치로 확인한 겁니다. 세계의 나머지와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는 3월부터 7월까지 감소율 최대 구간을 보입니다. 19년 대비 3월 감산량은요 900만 톤, 4월에는 2100만 톤, 5월에는 1800만 톤, 6월에는 1400만 톤, 7월에 1000만 톤 등 엄청나게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이 3월, 이 20년 3월 이 시점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팬데믹을 선언한 달로 세계가 이 시점으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한 국가의 적게는 50%, 많게는 70%를 저한다는 건설이 그 건설의 기반이 되는 철강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아무런 시기죠. 집에 콕 박혀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세계가 정지합니다. 20년도에 성장하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10월경, 이 20년 10월경부터 백신 개발로 인해 세계가 회복세를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4월경부터 해서 회복을 쫙 했고요. 세계는 약 반년 뒤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21년 초에 중국은 회복을 넘어서 최대치를 찍고요. 세계도 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조금 이겨내는 모습이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21년 3월까지 소비 및 생산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G2 국가로서 3월 양회에서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등 당산시 감산이 구체화되어서 20년 대비 21년은 약 2,800만 톤 감산을 계획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해야 하는데 감산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의문을 들었어요. 예년 수준만 된다면 뭐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코로나 이전의 세계? 하다 보니 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을 그대로 반영했더니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의 생산량입니다. 그 중국의 이 4월부터 12월까지 생산량을 19년 생산량을 그대로 반영해 봤더니 이 수치는 7억 6,400만 톤이었고요. 21년 3월까지 생산량 2억 6,900만 톤을 합하면 21년도의 총 예상 생산량은 10억 3,300만 톤이 됩니다. 20년 총 생산량인 10억 5,500만 톤보다 약 2,100만 톤 정도가 적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감산 수치와 비슷하게 나온 거죠. 이 수치로서 저는 19년 수준으로는 생산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의 합이 8억 2천만 톤인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인 생산량인 19년 4월부터 12월의 생산량의 합이 7억 6,400만 톤과 비교를 하면 약 6.8% 감소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강 생산량하고 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을 비교해 봤더니 아직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감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지 했더니 6.8% 정도가 감산을 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철강 가격을 언급하며 조정을 받았죠. 먼저 선물 철강석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수치가 7%였습니다. 며칠 후 중국 내수 가격도 약 7% 조정을 받았고요. 선물 열연 가격 또한 약 7%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공교롭게도 생산량 감산 예상 수치와 조정받는 수치가 비슷했습니다. 20년 12월부터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더니 현재 21년 5월 약 7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20년 4월 이후 뚜렷이 회복을 했고요. 세계도 20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계도 코로나19 이전의 세계, 즉 19년 수준의 철강 생산을 한다고 반영해 봤을 때 4월부터 12월까지 생산량은 6억 3천만 톤입니다. 그러면 21년도 총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과 비슷한 8억 4,600만 톤의 수치를 보이고요. 20년 7억 7,300만 톤과 비교를 했을 때 7,300만 톤 증가, 나머지 세계는 9.5%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나머지를 합치면 이게 세계가 되겠죠. 세계도 똑같이 4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를 19년 수준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2.8%의 성장을 한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세계를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조강 생산량. 한국은
단위가 100만 톤입니다. 600만 톤, 500만 톤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비교하기 위해서 세계의 나머지 거를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1년 세계 나머지보다는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낫죠.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세계처럼 똑같이 19년 수준의 4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20년 대비 약 6%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로 9.5%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6.1% 정도 성장할 거다. 철강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두 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처럼 더 많은 철강제가 소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빠르면 올해 그 가을경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유동 인구도 증가할 거고 SOC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봤었을 때 종합을 해보면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회복하며 향후 성장을 할 거고요. 저희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요. 철강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중국이 감산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회복 시점에 중국은 왜 감산을 할까요? 중국은 감산을 통해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우선 미국과의 패권 전쟁 속에서 지원인 미국은 엄청난 투자 유치 및 개발을 하는 반면 코로나를 이겨내고 어느 정도 회복을 넘어서 성장까지 한 중국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핀다고 G2로서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년 말 미국의 우호국인 호주로부터 공격받았던, 공격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은 철강석 가격을 철강 생산량 감소로 인해 하락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철강석 가격 하락 안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계의 원자재 가격도 하락 안정화되겠죠. 세 번째로는 21년 1, 4분기에 중국은 고도화 성장을 합니다. 이런 고도화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든 기계든 너무 무리를 하면 몸이 아프던가 고장난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매번 일정하게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만 성장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균형 및 부조화를 초래합니다. 감산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는 많은 수요가 있는 반면 중국이 감산을 하면 가격 하락을 방지하게 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 맡겨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역사적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790년도에 프랑스는 생필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국민들은 힘들어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낙농장주들에게 우유값을 반값을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러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단두대에 참수형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시장에선 가격을 내렸죠. 그러자 많은 농장주들은 젖소를 키우지 않았고요. 수익이 되지 않자 농장을 운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도자가 농장주에게 왜 운영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자 지도자는 또 풀을 키우는 농장주들에게 풀값을 내리라고 했더니 풀 농장주들도 재배를 하지 않거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결론은 우유 생산은 더 부족해졌고요. 소비는 여전하다 보니 지하 암 시장에서 우유 가격이 원래 가격의 10배 이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겨놔야지 인위적 조종은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역사적 사례가 된 거죠. 현재 미국 등 전 세계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극복 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최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감산 정책을 펼 경우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 조정은 있을지언정 가격 상승 흐름기에 들어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강 생산량으로 수요 공급 예측과 더불어서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올게요. 안녕.